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어느 나라에 가면은 반드시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서 이제 세계 기독교 아프리카 실제에 대해서 나누지만 대표해서 아프리카 모든 목사님들, 교회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처음에 먼저 말씀드린 것은 2023년 제8차 앵커위 모임에 세계 기독교 아프리카 실제에 대해서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이를 위해서 또 KWMA에서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교회의 역사, 아프리카의 현재, 그리고 부흥, 그리고 아프리카의 실제적으로 연합 선교 운동인 마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조언들, 리더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선입견을 벗자. 첫 번째는 아프리카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교회에서 말하고는 나 오늘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들이 있어. 자기가 본 나라와 그 지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다 이래. 그러면은 정말 안 되죠. 너무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선입견이 생기죠. 두 번째는 모든 아프리카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아에도 부자 나라 있고 가난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NGO들의 그 잘못된 이 구제로 인하여서 아프리카 가난, 질병, 내전, 이것으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부유하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그런 대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과 질병과 이런 내전, 이런 것으로 아프리카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일반 정보들을 보면은 아프리카는 아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들을 갖고 있는데 약 1313억 4100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1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륙에 56개 나라가 있고요. 유엔 산하기구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54개 나라, 그리고 3700개의 부족과 2146개의 언어가 있다고 요수아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언어와 지역이 있습니다. 언어로 보면 불어, 영어, 스페니쉬,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 그리고 아프리카의 전통 언어들이 있습니다. 지역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중부, 남부, 서부, 동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문화와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아랍 문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 아프리카 문화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근대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걸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유목 문화와 경장 문화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는 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개신교, 그 안에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힌두교, 전통 종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식민지하면서 주로 이제 동부 아프리카의 케냐와 남아공에 중심을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은 아프리카의 이슬람교인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7세기 때 아라비아 반도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포교를 하게 되면서 이슬람이 확장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7세기 때 이제 대부분의 북부 아프리카가 이슬람화됩니다. 11세기 때 다시 무역을 통해서
아라비아 사막을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면서 이슬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이제 열강들에서 동시에 이렇게 포교가 되기 시작하고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는 오일 달러를 갖고 공격적인 선교를 하면서 마을의 모든 마을들과 도시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아프리카의 기독교를 봅시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약 6억 3,100만을 추산하고 있고 종파로는 이렇게 카톨릭, 성공회, 장로교, 정교, 루터교, 침례교, 순복음, 아프리카 독립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 참 부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프리카가 참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많지만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아프리카 사이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의 부흥지가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신학자가 배출된 것이 아프리카였습니다. 터툴리안, 어거스틴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입니까? 그 신학이 유럽으로 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5세기 말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다시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는데 아마 포르투갈로 인한 그 식민주의로 인해서 진출이 되었고 18세기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으로 인한 식민주의 진출로 함께 동시에 선교가 시작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아프리카에는 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높은 문명열과 정부의 부패, 그 다음에 말라리아, 그 다음에 에볼라 이런 질병과 바이러스, 의료 부족, 국가개혁의 실패, 그 다음에 빈곤, 식민주의, 잦은 내전, 쿠데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조금만 더 돌려주시면 제가 두 개만 나누겠습니다. 노예제도 7세기부터 20세기에까지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사하라 사막과 인도양 교육로를 통해서 1,800만이라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식민주의는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 영토 정탈전을 벌이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임의로 나눠 먹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알제리아, 튀니지, 모로코, 가나라는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 이후에 쿠데타와 내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빈곤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상대적 가난보다는 환경과 독재와 부패로 인한 절대적 가난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지금 아프리카는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희망의 대륙으로 이제 독립하면서 우리 아프리카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 간의 갈등, 내전, 쿠데타, 부정부패로 나라가 대륙이 이제 절망의 대륙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아프리카가 희망의 대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아프리카가 바뀌게 되고 15%에서 23%의 발전한 아프리카 산업이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고 천연 자원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열강들이 이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고서 자원들을 빼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중심으로 통신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해외 유학으로, 상인들은 비즈니스로, 그리고 종교인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전기와 수도 시설이 이제 보편화되고 건축 붐이 일어나게 되고 고층 건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22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차대 같은 게 다 단층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10층 넘는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마을에서 도시화로 이어지는 도시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인구의 성장이 2050년대 되면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창세기의 그 말씀대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한 그 놀라운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6개 대륙에서 경제 성장률이 빠른 대륙이 아프리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블랙 아프리카가 아닌 컬러풀한 아프리카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이런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 그 옛날 말이죠. 그리고 타잔 그리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자매가 지금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이 지금 때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이나 이런 그나 트위터를 통해서 SNS를 메시지를 보내고 교신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차대에서 아프리카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제 옆에 앉은 부룬디 학생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한국 가는데, 왜 가니? 공부하러 간대요. 이런 시대가 지금 아프리카 시대입니다. 다음에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가 부흥하고 있는데 더 동시에 영적으로도 아프리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을 주도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크리스천덤이 유럽이 아닌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 부흥은 100년 전에는 아프리카의 무슬림 인구는 기독교인이 4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아프리카의 인구는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기독교 인구는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바렛에 의하면 아프리카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1970년대는 약 24만 7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5년 뒤에는 55만 2천 개의 교회로 성장을 했고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적이고 회심을 강조하고 성경 중심적이고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연합 선교 운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는 1960년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선교 운동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에는 콩고 자이레에서 시마 전도 운동과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새 생명 선교 운동이 전개되었고, 1970년대에서 교회의 갱신과 개척과 성장과 선교를 위해서 가나 전도회가 발족을 하게 되면서 가나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1980년대에 들어서 타겟 2층 짐바브웨에서 채택을 하게 되고, 나이지리아에서는 Finish the Task라는 운동을 채택을 하게 되면서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보내게 되고 다른 대륙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코웨이 97회 46개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특별히 1200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하면서 아프리카 국가 이니시티브에 대한 협의회를 가지게 됐고, 그 배경으로 만이라는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마니 컨설테이션은 Movement for African National Initiative로 아프리카 국가 이니시티브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인들이 미전도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발전사를 보면 2001년 3월 달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36개국에서 온 320명의 대표자들이 밀레니엄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교회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인식하다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고 예루살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니가 2001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2006년에 케냐 제1차 마니 컨설테이션이 나이로비에서 열렸습니다. 2021년엔 9월 달에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제2차 대회가 열렸고, 2016년 7월 달에 제3차 대회가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만이라는 대회가 주로 무엇을 하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리더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세계 선교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다,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역별로 언어별로 분과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조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예를 들면은 제자 양육, 무슬림 선교, 지역교회와 교단, 선교단체과의 파트너십, 여성 사역들, 어린애 사역들을 이렇게 하자 해서 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도 제3차 대회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을 때에 저도 참가를 했는데 마니 컨설테이션 참가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야, 아프리카에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많구나, 너무너무 이렇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또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서 아프리카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에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박주호 교수님이 플로신학교에서 참가해 주셨고, 몇몇 소수의 한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런 많은 아프리카 컨설테이션이 있다네, 많이 컨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 한국의
있는 이런 단체들이 와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한 이제 월드 크리스찬회가 되는데 아직 우리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KWM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교회들의 선교 흐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선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아프리카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데요,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이 이제 1970년대부터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나서 이민을 통해서 유럽과 북미의 이민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한 가나와 나이지리아 이런 선진국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에카 교단은 약 1,800명의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집트, 케냐, 잠비아, 콩고, 가나,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사실입니다, 사실. 자기 부족에서 또한 다른 부족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드 경우에서는 ET 교단이 있는데 차드에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드에는 184개 부족, 저희들이 차드에 들어갔을 때 2001년에 들어갔을 때 184개 부족 가운데 3분의 2가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2023년 현재는 52개 미전도 종족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현지 교회와 교단들이 미전도 종족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아프리카의 영적 전투,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2023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약 3,707개의 부족이 있는데 1,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뿌리 박힌 전통 종교, 상업과 오일 달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교, 아프리카의 전통과 혼합을 한 캐톨릭,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개신교, 이런 영적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미전도 종족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 중동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그 붉은색 지역이 어디냐면 미전도 종족이 많이 포진된 지역입니다. 이제 서부로 봅시다. 서부 및 중부에 봐도 사헬존,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미전도 종족이 포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동부, 남부로 살펴봅시다. 동부, 남부에 보면은 이 해안선을 끼고 있는 나라들, 지부티, 그 다음에 소말리아 이쪽으로 해서 많은 붉은색 지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프리카의 자신화를 좀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에는 자신화가 나눌 때 좀 제가 첫 번째 살펴보기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이제 두 신학이 있는데 헬라 신학과 라틴 신학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라의 중심으로 헬라 신학이 발달되고,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주로 철학적 훈련을 받은 신학자들이고 대표적인 분이 오리겐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격의 부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위 지금 현재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이 지역은 라틴 신학의 중심지고, 라틴 교부들은 법률과 정치, 사회과학적 배경 신학자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신학자가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신구약 통일성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 헬라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구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바로 이 지역에 나왔습니다. 그는 은혜가 율법보다 선행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헬라 교부들과 라틴 교부들은 서로 다른 방면으로 기독교 신학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학을 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초창기의 선교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신학을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살펴봅시다. 아프리카 독립교회는 약 11,500개의 교단을 갖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카리스마 지도자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이루어지고, 주로 이제 주도, 독립, 토착, 시작이라는 그 4I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이 아프리카 자생적인 교단이 약 15%가량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30% 이상의 한 그 아프리카 독립교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넘겨볼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해방 신학입니다. 해방 신학은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그 신학들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 아프리카 전통 종교, 그러니까 전통적 종교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독교 신앙과의 연속성을 시도하려는 신학적 시도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 신학은 이제 전통 종교, 그다음에 성경, 아프리카의 독립 교회들을 이렇게 연구 대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신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그 자료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는 이제 남아공에서 발달했는데 아마도 강한 정치적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투투 주교입니다. 넘겨주시고,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는 제가 많이 배우는데 순수합니다. 늘 광활한 땅, 자연 아름답죠. 석양, 일몰, 일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말씀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 있고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오시면은 좀 허물이 좀 많이 벗겨지실 것입니다. 인내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내가 많이 배웁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없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있으면 절대 안 뛰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버스 탈 때 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 제가 아프리카에서 배운 것은 포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매 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차 타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프리카는 차 타기 전에 기도하고, 도착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그거 배웠어요. 너무너무 배울 것이 많은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그네를 너무 잘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연 질서를 잘 따르고요. 그리고 손님들을 너무 잘 접대합니다. 자기 손님이 오면은 안방을 내주고, 아니면 사랑방을 내주고, 도저히 음식을 못 해주면 닭을 주고 염소를 주고 잡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입니다. 일 중심이 아닙니다. 시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아프리카의 영성을 대해서 조금 넘겨보시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전도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기독교 전통 질서와 절차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새로운 선교사님 오면 반드시 현지 교단과 현지 리더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짜고짜 와서 그냥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반드시 추장과 어른과 원로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개인이 혼자 하면 여러분 쫓겨날 것입니다. 공적인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합니다. 치리가 통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나서 교회가 반성을 하게 되면 교회가 받아줍니다. 관계 중심입니다. 이런 아프리카의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선교의 도전과 과제를 봅시다. 아프리카는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자치, 자립, 자전을 하는 교회고, 이제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대륙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바꿔야 될 것은 현지 교단과 교회와 동정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격적인 이슬람 선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18을 가지고 모스크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이런 일들, 우물을 파는 일들을,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극단주의 테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안샤르단, 보쿠하람, 알샤바브, 모이바,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지하드 운동, 알카에다, 이런 많은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죠. 그리고 쿠데타를 통한 군부 독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륙이 아프리카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이 현지 교회와 동력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해방신학, 번영신학,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고, 이런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어떻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도전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두어라. 200년 역사, 짧으면 100년의 선교사 역사가 있어서 많은 교단이 생겼고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전도는 우리가 너무 잘한다. 교회 개척도 우리가 잘한다. 신학교 운영 우리가 한다. 그리고 교회 교단 운영 우리가 할 테니까 내두라. 너희 선교사들 들어오면 교단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협력을 해달라. 예를 들어 무슬림 사역, 미전도 종교 사역, 제자 양육 사역, 그 다음에 성경 번역, 문명 퇴치, 전망 개척, 전문인 사역들, 예를 들면 컴퓨터, 농업, 메케닉, 간호사, 의사, 신학교 교수,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협력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오피셜 랭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현지 언어를 배워라. 그리고 현지 언어를 배우면서 현지 문화를 배우면서 현지화 되도록 해라. 현지 옷을 입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토화하지 마라.
제발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흩어져서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마을에 있는 그 교회들과 협력을 해라. 그렇게 아프리카 리더십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안의 부흥과 성장한 아프리카 교회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동력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가? 현지인들과 교회들이 우리는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 배어나무성한 아프리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